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이컴포넌트고요. 아이컴포넌트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는 현재 디스플레이 산소나 수분을 차단해가지고 플렉시블 OLED 소재를 쓰이고 있는 배리어 코팅 필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OLED 시장도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던 OLED 시장이 다변화가 되면서 IT 시장 중심으로도 많이 OLED가 침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OLED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했지만은 현재는 아이패드를 선두로 많은 IT 기기들이 OLED를 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패널 제조사와 이들의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시블 OLED에 해당하는 배리어 코팅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아이컴포넌트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아이패드 이후에 25년도에는 일반 모델과 그리고 그 후에는 폴더블 폰이나 다른 이 맥북이나 노트북 PC 등에서도 이 OLED가 많이 탑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가지고 아이컴포넌트에 대한 매출액이 진짜로 오를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아이 컴포넌트가 이 배리어 코팅 필름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들고 있기만 이 배리어 코팅 필름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만 쓰일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것 중에서 쓰일 수 있는 분야는 바로 태양 전지용 배리어 필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는 배리어 코팅 필름을 통해서 유럽 플렉시블 PV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렉시블 태양 전지라는 거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나 유기 태양 전지 등 차세대 태양 전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현재 중국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실리콘계 태양 전지에 비해서 가볍고 시공이 간편해서 전기 자동차나 드론 위성, 일반 주택, 지붕 등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한 태양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열 필름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태양 전지 기판에 유리를 필름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베르필름 필름 기판은 이 공정과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렉시블에 맞게 가볍고 구루어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시공이 간편해가지고 응용 범위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태양광 그러니까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퍼크셀은 효율이 약 23% 정도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커스 기술은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포커스의 평균 효율이 23%인데 이론적 한계가 24%다 보니까는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을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상봉에 더 근접했다 보니까는 현재 태양전지는 이 기존 태양전지보다 고효율, 고출력의 태양광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고율과 고출력 글로벌 태양광 시장 주요 트렌드로 자리가 잡게 되면서 시장이 더 높은 발전율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는 기업들은 현재 포커스보다 더 발전율이 높은 탑콘이나 헤테로 정선 등 고율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이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기존의 실리콘 기반 셀은 이론적 발전율 한계가 29% 정도로 최대로 보고 있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 한계 효율이 44%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통해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들려고 있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이 태양 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인 태양 전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되고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은 이 플렉시블에 대한 배려 필름 추가적인 매출도 같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아이 컴포넌트가 플렉시블 태양전지용 배열 필름을 납품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은 이 플렉시블에 해당하는 태양전지는 아직까지는 이 연구가 조금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엄청난 상용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이 플렉시블 태양 전지에 대한 발전 효율의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은 이 태양전지용 배열의 필름보다는 디스플레이용 배열 필름을 통해 가지고 아이 컴포넌트가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아이 컴포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చూ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에 대한 주가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저점인 4,770원 부근에서 중간중간 반등이 왔고 다시 눌렸지만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최고가인 9,910원 부근까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승 이후에 이 장중에 이 상승분들을 반납하게 되면서 가격적인 측면이 많이 눌렸고 그 다음 날에도 상승을 조금 해주나 했었지만은 지속적인 가격 눌림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 조금 상승이 왔지만은 결국 장중에 다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강한 저항 부근은 이런 단기적인 저항 부근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 눌림 이후 하락을 일어나 가지고 60평선과 120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추세도 점점 하락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아이 컴포넌트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물대로 작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폭 눌림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최소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바닥을 잘 더 주는지 확인을 하고 중간중간 상승이 왔었을 때는 이 라인들을 깔끔하게 돌파한 뒤 잘 지지가 일어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매물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약간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어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만 열어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반등이 왔었을 때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이 오고 재차익 부분이 이탈하게 된 다음에 이 저점인 부분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생각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태양광 쪽에 대한 수혜보다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호전됨에 따라 가지고 이 배려 코팅 필름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이 컴포넌트가 매출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아이 컴포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